안녕하십니까. 십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3기가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다음 주가 끝이에요. 여전히 광수와 순자 씨는 실종됐고요. 그리고 서사의 중심에는 이제 두 그룹이 있죠. 다른 쪽 서사는 이제 다음 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영식, 영숙, 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제가 이 세 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뭐 팟캐스트에서만 해도 벌써 뭐 1000건 정도 연애 상담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줘서 결혼에 꼴인했던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몇 커플, 약간 뭐랄까,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매력은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여기서 영식 씨가 이성적인 매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좀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 첫눈에 반하진 않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결혼에 꼴인했죠. 근데 이제 보통 그 결혼 정년기,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이 시점, 뭐 20, 40대, 어쨌건 이 시점에 여성은, 그러니까 솔로인 상태에서는 딱 한 남성과 썸을 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나만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편을 보면서 영식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식 씨가 이런 전략들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이 사람에게 저울질 당하는 것을, 영식 씨는 물론 힘들죠. 마음이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태도가 마이너스로 드러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숙 씨가 지금 영철 씨랑 영식 씨 사이에서 분명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빠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은 그 빠지라는 이야기도 그냥 너 빠져 이게 아니었고, 영철 씨가 내로남불을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서 이건 뭐 불륜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영숙 씨가 그 말을 듣고 또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서 나온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철 씨도 그런 말을 한 게 계속 영식 씨가 마음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구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영식 씨라면 영숙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행동들을 영식 씨는 거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래서 관건은 영철 씨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영철 씨와 영식 씨가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가정하면, 실은 영숙 씨는 흔들리지만 어쨌건 영철 씨에게로 마음이 갔을 거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인데, 왜냐면 영철 씨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숙 씨가 흔들리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건, 그리고 영식 씨가 저렇게까지 직진을 하고 영철 씨는 실은 직진이라기보다는 살짝 좀 흔들리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영숙 씨 마음에서 똑같다는 건 실은 영식 씨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일일 수 있죠. 근데 영철 씨는 그거를 자기에게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영철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영철이라면,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조금 더 살았으니까, 내가 영철이라면 영숙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식 씨라면 이라고 생각해보면 더 할 건 별로 없어요. 영식 씨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고, 영숙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이상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되게 적절했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실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죠. 이번 회차에도 그렇고 지난 회차에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 씨가 다음 회차에서 눈물을 흘리던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보통 그런 상황은 언제라고, 제가 예전에 체인지데이스에서 그 희연님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계속 외면해왔던 나의 진심을 마주할 때 눈물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꽁꽁 싸매왔던 어떤 내면의 어떤 진심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러면 지금 영철 씨 입장에서 내면의 그 알맹이 속의 마음은 뭐예요? 영숙 씨의 마음을 얻고 싶다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는 얘기지. 다음 회차에서 영철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땐 지금은 영철 씨가 그 마음속 알맹이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영철 씨는 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을까? 일단 이런 경쟁에서 영식 씨 같은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크겠죠. 그만큼 영철 씨도 순수한 사람인 거고,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상황의 영식 씨도 좋은 사람이니까 영철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나라 시스템 자체가 가혹한 면은 있어요, 확실히. 예. 그래서 자, 처음에 영숙 씨가 우는 장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영숙 씨가 울었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렇게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갈 때
영식 씨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제스처나 이런 데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정이나 말에서 되게 그런 걸 인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게 영식 씨가 그래도 많이 성숙한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영숙 씨의 눈물이 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 눈물이 나왔고 영철 씨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물러섰을 때는 눈물이 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건 뭐 기분의 차이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영숙 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일편단심인 영식 씨에게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영철 씨가 영숙 씨한테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자기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영식 씨와 말실수도 했죠. 불륜이라는 걸,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걸 풀어내서 말한 거지만 말실수를 해서 영숙 씨가 발끈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빠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영철 씨가 이렇게 티격태격도 했단 말이에요. 어쨌건 최선을 보여주지 못한 영철 씨,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누구한테 미안할 일이겠어요? 영식 씨한테 미안할 일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주변에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실은 보통 이제 그런, 물론 남성, 여성 다 상담을 많이 해주지만, 이런 그룹들,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지만, 이성에게 매력 어필이 한 2% 부족한. 실제로 영식 씨가 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영숙 씨의 생각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엔 영식 씨 매력 있는데? 알지.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벗어난 사고를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 말했는데도 또 그렇게 댓글 달면은 이제 혼내줄 거야. 어떻게 혼내줘? 딱히 방법은 없어요. 어쨌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실은 어떠한 결국은 성실함과 일관됨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아예 남자로 안 봐서 단칼에 거절당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기회가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100이면 90은 그 상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여성을 완전히 사귈 만한 것까지는 아닌, 혹은 뭐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나보다 큰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그 사람과 내가 계속 비교당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여유로움과 항상 이 성실함, 그리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좀 의지할 수 있게, 이 상대의 시간, 이 상대가 자꾸 나를 떠올릴 수 있는,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 이제 그런 조언을 주면서 이제 서서히 그 상대가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이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지금 영식 씨가 보여주고 있는 게 딱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냐?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조언을 해주는 그룹을 이제 예를 들어서 A 그룹이라고 봤을 때 그 여성 마음속에는 그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B그룹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B그룹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성과 비교를 하다가 이 A그룹이 타겟으로 했던, 예를 들어서 영숙 씨 같은 사람을 뭐 그래 아니야 안 되겠다 그냥 너랑 만나자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음을 받아줘 버렸어. 그러면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영철 씨랑 영식 씨를 생각해보면 지금 영식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어진다. 영식 씨랑 영철 씨가 아는 사이가 아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영식 씨한테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영식 씨는 꾸준히 일관되게 상대의 마음을 얻고 상대가 나를 의지하도록 할 테니까. 물론 어른의 사연들은 있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맞거나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영철 씨가 무언가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똑같이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영철 씨가 유리해요. 그거는 못 이겨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틈이 있단 말이야. 영철 씨 같이 영식 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지금 여기에서는 영식 씨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영철 씨가 뭐 다른 여자와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제가 아까 든 예시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이 구도상으로 최선을 똑같이 다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영철 씨가 영숙 씨는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딱 믿고 어쨌든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영식 씨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친분, 이거는 뭐 남자 대 남자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뭐 똑같이 경쟁한다. 사랑은 어차피 인생에 한 번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 흔들리지 않고 임한다, 그러면 영철 씨가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도 조금 실수를 많이 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철 씨가 확 불리해졌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제든 뒤집힐 수가 있거든. 영식 씨랑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제가 이런 결혼에 꼴인했던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왜 계속 이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고 이 친구들이 그 조언을 통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냐면 이 친구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으로 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돼. 영식 씨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돼. 영철 씨는 실수를 여러 번 해도 기회가 와.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식 씨가 영철 씨처럼 뭐 깐죽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럼 제가 좀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영숙 씨가 이렇게 막 흔들려서 나 너무 힘든데요? 좀 제대로 말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상대를 부담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영숙 씨 마음이 어떻게 될까? 영식 씨가 영철 씨처럼 영숙 씨에게 어떤 뭐 깐죽거림을 했든 아니면 질투를 표현을 했든 아니면 뭐 배려지만 어떻게 뭐 빠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든 영식 씨가 그랬다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영철 씨가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실은. 영식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영철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숙 씨가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통제욕과 장난기, 이거 두 가지가 다 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재질로서 맞는 사람은 영철 씨 쪽이거든요. 내가 좀 이 사람을 통제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장난치면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사람. 은 영철 씨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괜히 끌리는 쪽이 영철 씨 쪽인 거예요. 영식 씨는 실은 영숙 씨 입장에서는 되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 가르치고 뭐 할 게 없어. 물론 뭐 나중에 영식 씨가 약간 좀 단순하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숙 씨가 가지는 어떤 장난기를 막 발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영철은 그게 둘 다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숙 씨가 나도 모르게 지금 영철 씨한테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외모 얘기를 하는데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영숙 씨가 영철 씨한테 더 이성적 호감이 든다고 하는 거는 그 외모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가진, 영숙 씨가 가진 욕망과 두려움을 갖고 말하는 거지 외모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건 영숙 씨가 바라는 거를 영철 씨 쪽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영숙 씨가 자꾸 영철 씨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지. 왜냐면 그 끌리는 마음을 외면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영식 씨에게 상처를 줘야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눈물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방어를 먹기 시작해요. 예전에 방어면 구기 때 정숙 씨랑 피고왕 영호 씨가 같이 방어를 먹었었죠. 그 기억이 살짝 나네요. 그때도 참 맛있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영식 씨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이제 웃으면서 괜찮다는 걸 표현하고 그리고 슬쩍 영철 씨 눈치를 살짝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걱정해 준 건 영식 씨지만 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구도가 재밌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 이 두 사람이 또 생일도 같아요. 11월 20일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태어난 날짜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만 괜히 더 정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동생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영식 씨 같은 형이 생일까지 갖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겹치면 물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냥 사람한테 인간적인 호감은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 씨도 자기의 어떻게 속에 있는 본심과 그리고 영식 씨에 대한 이런 호감, 물론 남자 사이에서 뭐 이상적 호감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인간적인 호감, 그런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지금 자꾸 자기 본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걸 마주하게 되면 이제 감정이 터져 나오겠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영식 씨가 이런 걱정을 해주고 영식 씨의 말을 하고 영철 씨를 살짝 보는 것. 근데 영철 씨가 말할 때는 영식 씨의 눈치를 보는 게 횟수가 좀 적긴 해요. 물론 근데 이거를 온전히 이 사람들의 모든 시간을 다 관찰했다면 이게 어떻게 좀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장면이 편집된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뭐 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철 씨가 영숙 씨한테 이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빠지라고 한 말이 나는 기분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숙 씨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아이자와 이 부성자, 아버지 자아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자유로운 아이 자아를 또 혼내는 영철 씨, 그리고 또 약간 더 귀엽고 또 순수한 면에 있어서 또 영숙 씨에게
뭐 속된 말로 깨갱할 수 있는 또 그런 면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이 좀 흥미로운 조합이긴 한데 영식 씨는 한편으로는 어른자랑 모성자가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아들은 사람이 많이 성숙해지고 사람을 많이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맞다 버려요. 이게 막 구분하는 의미가 크게 없죠. 그래서 영식 씨가 저렇게 인내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를 맞춰준 이런 모습에서는 실은 이 사람의 자아를 구분하는 게 좀 쉽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1대1 대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영숙 씨와 영철 씨가 먼저 대화를 해요. 영철 씨가 이제 앉아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 빌런이야. 그리고 영철 씨가 웃으면서 이제 알아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철 씨가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하면서 안 선택할 것 같아, 아무도. 그래서 영숙 씨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이라고 지금 이 상황을 스냅샷으로 딱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영식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철 씨는 헛발질 막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아무도 선택 안 한다고? 영식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말은 굉장히 서운할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영숙 씨 마음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영철 씨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영철 씨는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걸 안타까워해야 될지 아니면 뭐 영철 씨가 하나에 거쳐야 되는 상황일지 이게 참 좀 애매하죠. 어느 한 사람한테 몰입을 해서 생각하면 이게 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다행인 거고 영식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운한 거고 영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철 씨가 영숙 씨의 저 마음까지 알아챘는데 저거를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생각해보면 영식이 형이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선택을 안 했어? 흔들려? 여전히 선택을 못하는 마음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참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막상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그 마음이 좀 영식이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해서 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인간적인 매력이 지금 이 영철의 혼란을 만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영철이라는 사람 자체도 까불까불하고 그리고 조금 필터를 들거치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와서 그렇지 영철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솔직히 뭐 여기 뭐 솔로나라에서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리 좋은 형이어도 그런 게 어딨어 경쟁이지 뭐 이러면서 내가 마음이 좀 덜 가도 막 더 가는 척하고 오히려 뭐 영식이 형이랑 더 잘 돼? 아 그래? 그럼 내가 더 뺏어야지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저 사람이랑 잘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더 질투나고 이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이 10일 때 100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처럼 오히려 반대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큰데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 좋고 나쁘고는 또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숙 씨가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속이 시원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내 속마음을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거는 어쨌건 영숙 씨가 실제로 아무도 선택 못하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진짜 극단적으로 이 두 사람이 다 성에 안 차서 그냥 이대로 그냥 좋은 이미지 남기고 나가겠다. 근데 그랬으면 눈물까지 흘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철 씨가 이미 결정해 놨었어. 아까 울먹울먹 걸렸을 때부터. 그리고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영철 씨가 자기 문제 이외의 거는 촉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영숙 씨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이럴 때는 선택이 힘들고 선택하지 않을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 문제까지 넣고 계산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는 영철 씨랑 데이트를 한 시간이 길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 그리고 영철 씨의 마음 표현도 지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을 뻔하다가 이 사람은 또 딴소리하고 약간 이렇게 돼서 영식 씨의 이런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자기의 마음 굉장히 큰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해주잖아요.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또 마음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막 그런 대시와 지금 영철 씨의 이 접근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영철 씨는 많이 우회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영철 씨가 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 라고 하면 그 감에 나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를 넣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이제 은근 열받게 하네. 그러면서 영철 씨가 또 계속 도발합니다. 내 감은 100%라고. 그러면서 영숙 씨가 맞더라도 조금 얄미운 거 있잖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왜 얄밉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철 씨의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 얘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마음을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속도로 보면 영철 씨 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그래서 확신을 주면 차라리 그러면 애초에 빠졌거나 그럼 내가 영식 씨를 택할 수 있죠. 왜냐면 영식 씨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거든. 아니면 얘가 영식 씨만큼 나를 대하면 나는 얘를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친구의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영식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영식 씨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영식 씨는 일관된 태도를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해. 근데 지금 영철이 예측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숙 씨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영식 씨처럼 한다. 그러면 난 영철 씨를 택해. 근데 이 사람이 차라리 그러면 못하겠다, 빠지겠다. 그러면 난 영식 씨를 택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영숙 씨가 힘든 건 굳이 말하자면 영철 씨 때문에 힘든 거고, 마음에 미안함이나 눈물이 흐른 건 영식 씨한테 미안한 마음에서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두 사람 다 영숙 씨 눈물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끼친 게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영숙 씨가 얄미운 이유는 실은 그 눈물에 있어서 영식 씨가 어떤 태도를 보여서 영식 씨가 눈물에 관여한 건 아니죠. 영식 씨한테 미안한 내 마음이 눈물인 거고, 영철 씨의 태도가 나의 혼란함을 줘서 눈물이 난 건데, 그러면 영철 씨는 얄미울 수 있지. 네 태도가 지금 나의 눈물에 한 스푼 거둔 건데, 한 숟가락 거둔 건데 지금 네가 그걸 뭐 감히 100% 맞네 안 맞네 할 수는 없지. 그거 얄밉죠 당연히. 그러면서 영철 씨가 근데 나는 너무 만족해,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소설들에서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 셋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상실의 시대도 있고요. 어쨌건 그런 컨셉들의 소설들에서 어쨌건 그 순간을 찍으면 흥미롭고 재밌죠. 하지만 솔로나라는 곧 끝난다는 말이에요. 어쨌건 선택을 해야 돼. 가혹하지만. 그러니까 영철 씨도 그걸 알지만 어쨌건 지금 이 순간에서 즐거운 건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 내가 좋아하는 이성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건 즐겁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경쟁을 해서 쟁취를 하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뭐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뭐 표현이 너무 촌스럽나?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지. 뭐 공대생이 이 정도 표현하면 뭐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건 그 마음을 마주할 때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너무 재밌어, 이 말들과 충돌을 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너무 재밌어도 본심이긴 한데 내 마음 깊은 곳의 내면을 숨기려고 하는 포장지기도 한 거지. 그래서 난 누나한테 충분히 내 감정을 표현했고 누나의 마음을 알았고 나는 그게 행복해. 그래서 누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 누나의 마음 몰랐거든요. 지금 영숙 씨도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 영식 씨한테 미안하니까. 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영식 씨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실은. 근데 이것도 헛발질이지. 그러면서 영철 씨가 어차피 내일 선택은 안 하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시점에서 힘드니까 선택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은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 그 시점이 됐을 때 선택을 안 하냐? 그건 아닐 수 있어. 지금은 내일 선택을 안 하고 싶겠지. 그게 영숙 씨의 마음이지. 그리고 그걸 알아준 것도 맞고. 그런데 내일 선택을 안 하냐? 그건 결정된 게 아닌데 실은. 그거는 실은 영철 씨의 태도가 많은 걸 좌지우지 할 거예요. 영철 씨가 아예 딱 끊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자 씨한테 갑자기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버린다? 그러면 영식 씨랑 영숙 씨가 잘 되겠죠. 무난히 이렇게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또 그거 만약 아니면 영철 씨가 영숙 씨한테 영식 씨가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어떤 마음을 보이면서, 물론 장난스러움은 남겨둔 채로 그런다? 그러면 영숙 씨의 마음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영철 씨랑 잘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내가 영철 씨라면 영숙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내가 그만큼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지, 내가 영철 씨보다 잘나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앞에서부터 다른 상황들이랑 쭉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영철 씨는 1인칭으로 이런 세상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근데 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영식이 형이 이런 누나의 결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주제 넘은 얘기를 할 거야. 주제 넘긴 했네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쨌건 영식이 형한테 희망 고문하는 건 난 싫다. 누나가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게 영철 씨의 헛발질이야. 이게 너무 이제 영숙 씨가 내일도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버렸어. 뭔가 영철 씨가 눈치가 빠른 면은 있는데
너무 답을 빨리 내리고 상황을 판단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눈치가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좀 더 경험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누나가 영식이 형이랑 호감이 있다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꾸 그 겉에 포장지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의 표면의 이야기를. 그래서 영숙 씨가 네 얘기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래서 아까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알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영철 씨가 자기 마음을 마주하기 싫어서 자꾸 그 겉의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운 거지. 그냥 나도 보험 까는 거야. 근데 실은 여기서 보험이랄 건 없죠, 이게. 보험은 아니지. 보험을 깔 거였으면 누나가 아무리 선택 안 한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누나가 좋은 마음은 좀 커지는 것 같아. 영식이 형 희망 고문하지 않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누나가 나를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험이지. 근데 또 영철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자기 내면에 마주하는 말이면서도 또 영식 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충청도 헌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청도 헌법 아닌 것 같은데? 영식이 형은 좋은 형이니까 좀 더 고민해봐. 그럴 때 영숙 씨가 아이씨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아이씨라고 하긴 하지만 영철 씨의 저런 게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저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어쨌건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거는 슬슬 정리가 되죠. 내가 마음이 더 갔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빠진다고 하면 어쨌건 머리로도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영식 씨를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 그러면서 영철 씨가 파이팅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1대2 데이트가 아니고 그냥 영숙 씨랑 영철 씨랑 1대1 데이트로 이제 계속 시간을 보냈다면, 차라리 그냥 따로따로 나갔다면 영철 씨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식이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다가 이 사람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는 없었던 거야. 영철 씨 성격상. 그러니까 영철 씨가 상당히 좀 기분파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숙 씨도 마찬가지야. 둘 다 좀 기분파야. 그래서 그 내로남불도 굳이 풀어가지고 불륜이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영숙 씨가 순간 발끈하면서 약간 빠지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또 빠지라는 말에 또 영철 씨는 또 발끈해가지고 또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약간 기분파란 말이야. 근데 또 영철 씨는 또 영식 씨랑 같이 밥 먹고 하니까 또 영식이 형이 좋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봐도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등에 칼을 꽂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은. 그러니까 그 본심을 꼭꼭 눌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화이팅 하는 식으로 끝나버렸어. 이런 걸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이 다 나랑도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솔로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점으로 발휘되고 영숙 씨 입장에서는 얘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영철 씨가 솔직하게 물어보고 내가 빠져줘야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둘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두 분이 잘 맞아요. 영숙 씨랑 영식 씨도 잘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영철 씨도 만만치 않아요. 실은 영철 씨랑도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영철 씨는 자꾸 그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영식님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애매하게 껴서 둘 다 선택을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다른 분하고 매칭을 했어야지. 근데 그건 또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영철 씨 마음속에는 영숙 씨가 꽤 크니까. 그래서 영철 씨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본심과 완전히 마주하자니 미안해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철 씨의 지금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 고민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면서 지금 영철 씨가 저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좀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철 씨도 스스로의 저런 혼란함을 정리하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겠지. 그러면서 이제 할 건 다 했으니 나는 빠지겠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영철 씨는 할 거 다 하지 않았어요. 할 거 다 하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자기 본심과 마주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회에 자기 본심과 딱 마주하면서 그런 진심을 상대에게 전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내면과 마주할지, 어쨌건 그렇게 마주하는 상황이 올지, 아니면 이런 내면과 마주하는 상황이 좀 타이밍을 놓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하죠. 지금 흥미로운 시청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영식 씨가 물어요. 대화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 나고 그리고 자리를 고쳐 앉는단 말이에요. 영숙 씨도
좀 영식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조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살살 조금씩은 그런 게 있지만 막 많이 놀려먹으려고 그러지 않아. 원래 영숙 씨는 좀 사람 약간 놀려먹기도 하고 약간 그런 농담 주고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영식 씨한테는 그런 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좀 덜 하더라고. 혹시 저한테 예상되는 그런 게 있냐. 근데 영식 씨가 있지만 얘기 안 하고 싶다고 해요. 얘기하면 진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저런 것도 이게 영식 씨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처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굳이 그걸 외면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실은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굳이 언급하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언급하면 실은 어쨌건 그게 자기 확신,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결론을 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서 그쪽이 될 만한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위주로 보이고 여기에서 영철이 고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기서 돌아가고 나서 영숙 씨랑 영철 씨랑 잠깐 얘기하는 이런 걸 봐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자꾸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뭔가 이렇게 툭툭대는 거 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더 상대를 몰아붙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식 씨의 이런 대답이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영식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힌트로 삼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 결과적으로 영식 씨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저는 영철 씨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영식 씨의 태도는 망설이는 이성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회차에서 꽃이랑 편지를 주거든요. 그 타이밍은 사회에서 망설이는 이성의 마음을 잡을 때 이렇게 며칠 만에 줘서는 안 돼. 이건 솔로 나라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상대가 어쨌건 나에 대해서 장점을 보고 그래 이 사람 괜찮네? 이성으로도 좀 보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 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식 씨 이런 걸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막 꽃이랑 편지부터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영숙 씨가 그래도 물어봐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느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식 씨는 슬프겠죠라고 대답해요. 근데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냥 똥감이다 보니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은 영숙 씨의 저런 태도나 이런 표현을 보면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지 않다면 실은 저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영숙 씨는 나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당신 괜찮아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숙 씨가 묻거든요. 최종 선택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영식 씨가 당장 사귀고 말고 만나고 말고를 조금 떠나서 정확히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 볼 의향이 충분히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답도 만점짜리야 지금. 그래서 영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사귀는 거다, 안 사귀는 거다, 뭐 결혼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상대한테 부담을 주지도 않으면서 상대의 질문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뭐 두리뭉실하게 피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상대에게 부담이 될 만한 요소도 피했어. 그러니까 어쨌건 이 솔로 나라에서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나가기가 또 수월한 건 사실이니까. 이 답도 실은 거의 만점짜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선. 물론 다른 상황에서는 달라지겠지. 근데 어쨌건 지금 영식 씨가 할 수 있는 만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되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고 뭐랑 정확하겠어요. 영숙 씨가 지금 왜 흔들리겠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게 결혼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1일인가? 지금 아직 영식 씨한테는 지금 확신이 없고 되게 서서히 영식 씨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가속도가 영철과 비교했을 때 가속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도 증가하는 부분이 속도의 증가율로 따졌을 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영숙 씨가 영식 씨에게 다 이렇게 완전히 스며들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식 씨와 만약 내가 영식 씨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내가 영식 씨랑 오늘부터 사귄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더 이렇게 알아가 보자 이런 의미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근데 영식 씨는 그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뭐 꿰뚫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말했는데 영숙 씨가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식 씨의 대답은 딱 영숙 씨가 바라는 대답이었죠. 그러면서 영숙 씨가 계속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철 씨가 어떻게 보면 살짝 빠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고 그리고 영식 씨가 이렇게 만점짜리 대답을 하면서 지금 영숙 씨는 그래 이 사람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조금 더 기울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아까 영철 씨가 최선을 다한 상태였다면 영숙 씨가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물음표가 있지. 그러니까 영식 씨의 대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 영철 씨가
이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영식 씨를 위해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사회에서 삼각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 그럴 때 영식 씨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상대가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실한 태도로 아무리 다가간들 소용없어요. 그건 내 인생을 말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서 영씨의 저런 거를 막 성실하게 배워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이성의 마음을, 이건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야. 남자 혹은 남성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런 성실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그 상대가 감사할 줄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건 구분을 해야지.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조심하시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식 씨가 저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히 긍정적인 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영숙 씨의 말의 시작은 부정적인 부분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영식 씨는 그거를 긍정적인 답으로 이끌어냈어. 이 자리에 앉아서. 난 저건 굉장히 능력이라고 봐요. 영식 씨가 말이 막 청산유수도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을 뭐라고 그래야 돼.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지금 상대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아예 모르고 그냥 막 돌진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있으면서도 또 섣불리 어떤 부정적인 말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저걸 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이게 뭐 1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돌아온 것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화법에서 굉장히 만점짜리였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영식 씨의 태도는. 저는 이제 처음에 영식 씨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 성실한 모습들만 보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화법의 만점짜리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영식 씨를 통해서 봤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스몰 토크 이렇게 책 같은 걸 보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실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말을 막 많이 하고 상대를 재밌게 하고, 그거는 약간 양념 같은 거지. 근데 양념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좋은 양념이 있으면 좋죠. 근데 고기의 질이 좋으면 소금만 쳐도 맛있어. 소금 안 쳐도 맛있어. 뭐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어. 근데 그 재료가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양념으로 아무리 버물려봤자 그거는 배탈 날 뿐이야. 근데 영식 씨는 그 전자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영숙 씨가 영식 씨를 선택한다. 이거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왜냐면 영철 씨가 영숙 씨와 이렇게 잘 맞는 면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결과를 떠나서 영식 씨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규감으로 삼을 부분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에 꼬랜시킨 몇 커플의 사례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반가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영철이 지금 속도로만 보면 토끼예요. 근데 자꾸 중간에 낮잠을 자는 거야. 근데 영식 씨는 지금 꾸준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레이스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야, 실은.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그 레이스가 뭐 조금 더 길었다고 생각하면 토끼가 낮잠에서 깨서 따라잡았겠지. 그런데 또 따라잡았다가 또 낮잠을 자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스의 종료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 정도면 결과는 정해져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미련은 남겠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 걸로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영숙 씨의 눈물을 보고 서운한 게 맞아. 영식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지금 영철이는 심지어 영숙 씨가 끌어들였어요. 영자 씨한테 가려고 막 마음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놓고 여기에서 또 저렇게 50대 50으로 흔들리고 있다? 보통 사람이 영식 씨였으면 때려쳐요. 근데 영식 씨는 그런 거 티 전혀 안 내잖아요. 속으로 알고 있었어. 속으로도 서운함이 있었을 거야. 그래도 티 전혀 안 내고 끝까지 그거를 상대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냈어요. 뭐 상대한테 긍정적인 시그널 좀 주지 않겠니? 막 이렇게 안 했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였죠. 상대가 원하는 말, 상대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게 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법이 어떤 막 청산 유수처럼 상대를 조종하고 막 그런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야.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바라는지를 알고 그거를 최대한 맞춰주는 것도 실은 굉장히 좋은 화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영숙 씨가 또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할 때 두 분 중에서 못 고를 정도로 두 분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떠나고 싶은 사람을 굳이 붙잡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면서 저는 다른 분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라고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예상 못했지만 원하는 대로는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영식 씨를 만나는 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어. 영식 씨도 좋은 사람이고 실은 영철 씨도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영숙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 시점이 술을 좀 마시고 그 술자리가 오고 간 다음인 것 같거든요. 어두워진 것도 그렇고. 왜냐면 그 술자리에서도 실은 영철 씨가 계속 깐죽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영식 씨한테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자기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외면하고 진짜 도우려고 자꾸 막 깐죽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약간 야 됐다 알았어 됐어 네 마음 알았으니까 가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근데 이게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는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상은 못했겠죠. 왜냐하면 영철 씨에게 가는 가속도가 빨랐으니까 이걸 예상하진 못했어. 그런데 어쨌건 영철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또 떠나버렸으니 뭐 예상은 못했죠. 예상할 수는 없었지. 내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쪽은 영철 씨였으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혼란이 없어졌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원하는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는 됐어.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볼 기회를 얻는 것이 원하는 거였고 그게 영식 씨로 지금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실은 영철 씨의 태도에 달린 거지. 영철 씨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영숙 씨가 이렇게 편안하게 물론 서운하지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며칠만 더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결승점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식 씨와 영숙 씨는 안심할 수 없다. 아직은 영식 씨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 근데 또 영식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맞고 영식 씨의 저런 태도나 행동은 정말로 몹시 배울 점이 많다. 나를 이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뭐 술자리나 이런 얘기 아니면 상철 씨와 현숙 씨 이런 얘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